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정치 좀 아시죠? 네? 제가 진짜 오늘 먼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려고 네. 그래요. 우리 정치가 지난 한 달 동안 뭐 했나라는 게 제 궁금증이에요. 그 우여곡절 끝에 패스트 트랙 만드느라고 여야 사당이 뭐 협상하고 안 수정하고 각 당 의원총회에서 뭐 추인하고 뭐 하고 막 이런 복잡한 과정 거쳤어요. 그리고 국회에서 막 심각한 몸싸움 또 막 등등등 해서 또 관철시켰어요. 근데 그리고 조금 지나니까 민주평화당의 원내대표, 바른미래당의 원내대표 새로 된 사람들이 전부 다 패스트 트랙은 어디 갔나 하는 듯한 모든 걸 다시 논의해서 합의해야 한다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난 한 달 우리가 뭐 했습니까? 좀 아시면 좀 대답 좀 해주세요. 진짜 부끄럽네요. 근데 지금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패스트 트랙에 올린 안이 있어요. 네네. 그건 일정한 시간이 되면 법사위도 패스가 되고 본회의에서 표결을 하게 됩니다. 물론이죠. 예, 근데 그게 과반 표결이에요. 맞아요. 예, 일반 법률하고 똑같습니다. 예. 과반 출석의 과반 표결이거든요. 요거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민주평화당이나 바른미래당에서 어떤 빌미를 주고 있냐면 패스트 트랙이 통과된 이후에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대 양당이 어떤 안을 가지고 협상하는 겁니다. 두 당만 담합. 네. 그럴 우려를 경계해야 되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민주평화당이 의원 정수 문제를 들고 옴으로써 판을 이상하게 꼬이게 만들고 사실 거대 양당이라고 비판했던 분들이 거대 양당이 다른 안을 만들어서 협상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고 있는 점. 언제나 그 복병으로 있던 그 부분을 명분을 오히려 거꾸로 쌓아주고 있다는 점. 네, 그 점이 저는 제일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패스트트랙 자체는 예. 안만 올린 거잖아요. 그럼 논의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들어와서 의논하기 시작하면 지금 패스트트랙 안과 다른 안으로 협상이 가능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열려놓고 일단 협상을 좀 강제하는 의미가 패스트트랙에 있다는 것까지는 동의가 됩니다만 네. 그런데 그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안에 대해서 그 우여곡절을 거쳐서 합의를 이뤄냈던 당의 주요 신임 원내대표들이 자기들이 합의를 이룬 안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뭐하러 이렇게 열심히 패스트트랙을 올렸나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우선 그 지금 앵커께서 질문 중에 제가 미세 조정을 해드릴 게 있는데 네. 그 새 원내대표 중에 유성엽 민평당 대표는 의원 정수 얘기를 들고 나오셨어요. 예. 그리고 오신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자체에 대해서는 이미 이거는 이제 출발한 거니까 그걸 되돌릴 수는 없다라는 걸 오늘 분명히 이인영 그 민주당 원내대표 만나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바른미래당의 경우는 오신환 원내대표 생각이 이제 패스트트랙을 이게 아니고 손학규 대표께서 의원 정수 얘기를 또 들고 꺼냈습니다. 나오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될 수 있겠다라는 걸 사실은 예상을 했고요. 원래 이 서로 성격이 다른 세 안이 태워짐으로써 같이 태워짐으로써 저는 그걸 이제 태생적인 한계라고 예. 보고 싶은데 태생적인 한계를 안고 출발한 그 패스트트랙이기 때문에 상당히 험난할 거고 아마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게 말씀하셨듯이 법사위도 패스하고 이제 본회의로 직접 상정이 되는 건데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되는 걸 가능하도록 이렇게 해놨잖아요. 근데 이제 가봤자 부결되지 않을까요? 지금 이대로 아니 근데 간다. 공수처법이나 예.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관해서는 오늘 뭐 검찰총장도 뭐 얘기를 했던데 그런 모든 의견들을 반영하고 사개특위해서 논의를 몇 달 동안 진행을 하겠죠. 해야죠. 그리고 해서 뭔가 단일한 합의안이 나오거나 아니면 합의안에 한국당이 반대를 하더라도 본회의에 그냥 올라가면 다수결로 표결 처리는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도. 네. 부결될지 가결될지 그건 모르겠으나 예. 근데 문제는 이게 선거제 선거. 개편안이에요. 선거제 그렇죠. 개편안은 본회의에 그냥 올라갈 수가 없는 게 줄어드는 지역구 있잖아요. 그 몇 석이 줄어들죠. 28개인가 줄어들잖아요. 줄어들면 선거구 그림을 다시 그려야 되잖아요. 선거구 획정. 획정을 다시 네. 해야 되잖아요. 네. 그 선거구 획정까지 다
만들어진 안이 본회의에 처리가 돼야 되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 것인가. 그런데다가 이게 지금 원내 4당의 선거제 그 개편안 합의한 거 패스트트랙에 태운 그 안이 225 플러스 75. 네, 예. 지역구 28석 예, 줄이고 그게 지금 잉크도 마르기 전에 그러니까요. 민평당에서 의원 정수안 들고 나왔죠. 손학규 대표 또 이야기 나오죠. 저는 지금 항상 패스트트랙 갖고 뭐라 그러면 지난 12월에 있었던 원내 5당 합의를 예. 나경원 대표가 깼다, 한국당 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후에 있었던 원내 여야 4당 합의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불과 뭐 2주, 석주도 안 된 이 시점에서 깨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누가 이거는 깨냐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민평당, 민평당이나 바른정당. 예. 바른미래당은 통째로 얘기하시면 안 되고 아, 손학규 대표 혼자 내부가 생각이세요. 갈려 있으니까. 네. 어. 그래서 이거는 정말 국민들 속이는 대국민 사기극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때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민주당은 본래 사실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면 지역구가 많은 정당이 제일 손해보니까 뭐 탐탁치 않았겠죠. 그러나 예. 다양성, 국회 다양성 다당제로 가자. 명분이 있잖아요. 사표방제. 그래서 받은 건데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명분을 잃어버리고 국민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의원 정수 조정을 들고 나오면서 이제 좀 심하게 말하면 이 판을 깨겠다고 나오는 거죠. 일종의 벼랑 끝 전술로 나오는 건데 그것은 굉장히 저는 현명치 못한 것이다. 아니 이게 그보다 먼저 그러니까 최민희 전 의원께서 뭐 책임을 질 위치는 전혀 아닙니다만 사실 많은 분들이 뭐 그동안 선거법 협상 등등에 대해서 계속 몽리를 좀 부리다가 막판에 비례대표 아예 없앱시다. 의원 정수 230명 합시다라고 270. 하는 270명 합시다라는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참 어이없다 이런 반응이 국민 대다수인 거는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번 처리 과정을 보면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모든 예측 가능한 정치의 또 뭐 절차와 이런 것들을 잘 밟아서 정치를 해도 반드시 후유증이 남는 게 정치인데 이번의 경우는 사실 정말 이런 일 벌어질 줄 몰랐을까? 이대로 가면 225 플러스 75로 법안 관철시킬 수 있다고 믿고 이렇게 강행한 건가? 과연 더불어민주당은 뒷감당 생각 안 하고 너무 밀어붙였던 건 아닌가라는 비판 여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시죠. 그거에 대해서 제가 갖는 예. 그 의심은 뭔가 하면 사실은 민주당은 선거제 개편안이 정의당이 원래 원했던 식 그쪽으로 가기는 힘들다고 저는 현실적인 판단을 했을 거라고 봐요. 100% 연동형 뭐 이런 거 말이죠. 예. 그래서 뭐 50%로 좀 이렇게 중재안이 마련이 됐지만 그것조차도 과연 될까 라는 생각 현실적인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았던 이유는 그 선거제 개편보다는 민주당의 관심은 공수처? 이 사법개혁 아니에요. 공수처라든지 공수처 설치만 해도 수십 년 네, 그 네. 수건이었던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검경 수사권 조정도 마찬가지고 이 사법개혁을 지금 문재인 정부의 하나의 그 개혁 그 성과로 그렇게 하고 싶었던 그 의지가 굉장히 강했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선거제 개편은 결과에 대해서 썩 자신은 없는 채로 그냥 안 돼도 좋으니 이거랑 그냥 이렇게 그랬지 않았나 하는 게 제 의심이에요. 제가 최민희 개인적으로 갖고 이게 뭐 있는. 비판입니까? 잘한 거지. 아니, 비판이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해석이에요, 해석. 그러니까 이 해석으로 보더라도 민주당은 공수처 법안이나 검경 수사권 조정이 문재인 정부의 성과가 된다.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건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검찰 개혁이잖아요. 네. 이걸 하려는데 자유한국당이 반대해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해야 되겠는데 그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등에서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랑 이걸 묶어서 같이 처리하자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네.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민주당의 주 관심사는 사법개혁 법안이죠. 선거구제 그건 개편보다는. 인정한다. 네, 네. 그건 당연히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국회가 패스트 트랙으로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올려놓은 안을 스스로 폐기한다? 그런 국민들은 바보신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갑자기 의원 정수 조정 문제로 결과적으로 판을 깨게 하는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뭐 일일이 다 판단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솔직히 저는 어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좌우간 지금 현실 지금까지 전개된 정치적 상황을 보면 제가 우리 정치 전체에 대해서 지난 한두 달 너무나 극심한 소모적 전쟁을 치렀다라고 보여지고 현재 97명의 현역 의원들이 고소고발되어 있습니다. 300명 정원 중에 97명이 무려.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현 시점에서 딱 그럼 앞으로 어떻게 풀지? 라고 하고 보면 결국은 다시 대화를 통해 합의를 만들어내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죠? 그럼 결국은 원점 아닌가요? 아니 그럼 어떻게? 그 엄청난 소모적 저걸 하고 나서 결국은 똑같은 위치 아니냐는 거죠. 한 걸음이라도 나아가려고 패스트트랙을 했는데 결국 못 나간 것 같다는 거죠. 그게 우리 국회의 현 글쎄요. 주소이고요. 네. 그래서 저는 20대 국회에서는 이 97명 지금 고소고발된 분들 철저하게 법적으로 다 응징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런 행태를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국민들의 요구입니다. 네, 네. 그나저나 아무튼 현실이 이렇고 다시 또 협상하고 합의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이랑 지금 뭔가 물꼬가 터질 듯 터질 듯 하면서 5당이 만나느냐 3당이 만나느냐 1대1이냐 막 이러고 있습니다. 이제 그 대목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수희 전. 저는 오늘 오신환 대표 원내대표가 얘기한 게 굉장히 합리적인 중재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한국당에서 저렇게 1대1 회담을 원하니 사실은 가진 게 많은 쪽에서 양보를 해야지 가진 게 없는 야당에서 양보할 게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 쪽에서는 한국당이 원하는 1대1 연쇄회담 우리 일단 쭉 한번 하고 그럼 이제 양보하는 이미지도 있고요. 또 하나 좀 저는 잃을 게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게 1대1 회담을 하면 우리 왜 소그룹 다이나믹스라는 게 있잖아요. 둘이 만났을 때, 셋이 만났을 때, 넷이 이게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좀 힘드시더라도 1대1로 쭉 이제 회담을 해요. 하고 나면 각 당에 둘이 있을 때는 좀 솔직한 얘기도 사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각 당의 솔직한 얘기를 다 속내를 좀 듣고 그리고 5당 다 만난 다음에 그 내용을 좀 조율도 하고 조정도 한 후에 5당이 다 만나면 그 공통분모 찾고 뭐 이런 작업을 한 다음에 5당 회담 끝나고 굉장히 의미 있는 좀 생산적인 결과물을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좋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나 청와대 쪽에서도 저는 나쁘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민희 전 의원 어떻게 보세요? 좋습니다. 저는 좋습니다. 네. 그런데 교과서처럼 풀리지 않는 게 현실이고요. 과연 황교안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뭔가 건설적인 뭔가를 하러 만나는 걸까? 신뢰가 없잖아요. 그동안에 해온 걸 보면. 그래도 만나야 된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황교안 대표를 먼저 만날 때 절대적인 전제 조건은 나머지 당들은 5당 대표 회동을 받은 상태잖아요. 그 당들이 양해해 준다면 뭐 황교안 대표 먼저 만나고 그다음에 5당 대표 회동도 하고 그리고 또 개별적으로 다 만나고 원내대표 5분도 다 만나고 대통령께서 그렇게 국회에 각 당 대표들을 매일매일 시간을 내셔서 만나거나 전화하거나 이거 원론적으로 동의합니다. 근데 그게 과연 지금 현실적으로. 장외 집회에서 그런 망언을 쏟아내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그런 준비가 되어 있나. 이건 한 번만 더 생각하고 좀 자유한국당도 주장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한 번도 안 만났잖아요. 한번 만나보시죠. 만나보니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고요. 지금 이제 정치권에 알려져 있는 상황으로는 현재로서는 이제 순서만 차이가 납니다. 청와대도 5당 대표랑 대통령이 만나면 황교안 대표 따로 만나겠다는 의사까지 전달을 했답니다. 자유한국당 측에. 그리고 아마 내일쯤까지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한 것으로 현재 정치권에서 알려져 있어요. 근데 거절했고요. 그걸 거절했나요? 1대1로 하자고 거기까지 그러니까 5당이 먼저 만나는 건 안 된다? 네. 그래서 저는 다른 당들이 동의해 준다면 이건 양해가 필요하잖아요. 일단 바른미래당은 양해가 된 거고요. 정의당도 그걸 뭐 반대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거 정의당 아니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양해가 된다면 저는 그 황교안 대표 저렇게까지 진짜 저러시니 그냥 뭐 먼저 만나고 그다음에 5당 대표도 만나고 그다음에 각 당 대표 또 만나고 계속 만나는 거 동의합니다. 저는 이제까지 5당 대표회담 이런 거 했었잖아요. 했는데 보면 그냥 사진 찍고 밥 먹고 각자 대표들 와가지고
그 제팔 재흔든다는 식으로 그냥 각자 자기 얘기만 하고 돌아가서 별 성과 없었다 이렇게 되는 회담을 하느니 예, 1대1로 만나서 진솔하게 좀 이야기를 듣고 대통령도 정말 허심탄회하게 대통령의 그 절박한 이런 네. 이야기를 들으면 야당 대표 달라질 수 있어요. 그걸 이제 아니 홍준표 네. 대표 만났습니다. 따로 만난 적이 1대1. 있습니다. 아무 네, 알겠습니다. 의미가 알겠습니다. 없었습니다. 당 대표와 대통령의 만남이 그렇고 또 하나는 이제 여야정 협의체 상설하기로 합의해 둔 그거는 원내대표들하고 또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뭐 여야의 원내대표와 청와대가. 근데 이것도 또 교섭단체로만 제안하자. 또 이제 이런 제안들이 나와가지고 그건 또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그렇게 만나도 좋고 5당 원내대표가 만나도 좋고 일단 만났으면 좋겠고 이런 만남의 형식에 대해서 한 가지는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되게 이렇게 기득권적이고 다른 당과 우리가 다르다는 특권, 기득권 이상한 생각이 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른 당 원내대표들 소수 당이 있잖아요. 그 작은 정당, 그 정당의 원내대표를 신경 안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물론이죠. 여당은. 예. 예, 그래서 그것도 잘 풀어서 나경원 원내대표 주장대로 그 교섭단체 원내대표끼리도 만나고 또 5당 대표끼리도 만나고 이렇게 만나는 건 저는 애써서 만나면 많이 만날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보기에 한국당만 지금 기득권적인 행태를 보이는 게 아니고요. 저는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여당 되면서 기득권을 이제 파워를 가지게 됐잖아요. 되게 기득권적인 행태를 뭐가요? 대통령도 이런 거 따지잖아요. 자꾸 소통하겠다고 얘기하셔놓고 지금까지 뭐 그러면 소통을 별로. 자유한국당 제 얘기 안 얘기 들어주면 끝낼게요. 기득권입니까? 저는 여야정 협의체 원래 교섭단체 대표들을 만나는 게 저는 그게 그 원칙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근데 처음에 우리가 만나서 국회가 만든 거는 그건 5당 아니죠. 전부를 만나긴 했어요. 이제 그런데 지금 상황이 묘한 예, 게 예. 이것도 뭐 제 개인적인 그 관전하는 제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이제 그 한국당 입장에서는 100석이 넘는 정당이 어떻게 그냥 n분의 1로 의석 6석인 정당하고 같이 나란히 만나냐 뭐 이런 정말 얘기 할 수 어떡해. 있어요. 그런데 그 만약에 지금 오신환 원내대표가 선출이 안 돼 그냥 김관영 대표 체제로 갔다면 예. 저는 3당 이것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김관영 대표 성향이 워낙 뭐 더불어민주당 편으로 느껴지니까. 약간 그쪽으로 이렇게 기운 듯한 이렇게 입장을 보이시니까 그동안에 이 예. 패스트트랙 진행 과정에서도 그랬고. 그런데 이제 오신환 대표가 원내대표로 되면서 모든 언론이 약간 한국당 쪽에 기우는 거 아니냐, 약간 그 오른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바른미래당이 뭐 이런 그 이렇게 분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시각이 있다 보니까 청와대에서는 그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더더욱 5당을 주장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그럼 애초에 여야정 협의체 처음 띄울 때 예. 5당으로 했으면 뭐 5당으로 하면 되죠. 근데 저는 이 대통령하고 1대1 회담을 알겠습니다. 받아주면 알겠습니다. 이 문제까지 다 같이 풀린다? 저는 풀릴 근데 거라고 이게 봅니다. 지금 뭐 두 분의 얘기도 약간씩의 토를 달고는 있습니다만 솔직히 제가 듣기에는 뭐 이런들 어떻고 저런들 어떨까로 들려요. 그런데 그 이런들 어떻고 저런들 어떨까라고는 소위 바늘의 실을 꿰지 못합니다. 누군가 이걸 꿰야 되거든요. 그럼 대통령께서 사실 그러니까 대통령 힘을 가진 대통령을 대통령께서. 대신할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 뭐 나경원 원내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등등이 지금 막 움직이고 있나요? 그럼요.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겁니까? 움직이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결론 내야죠. 이제는 안 그래요? 이거 듣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이제 물밑에서 막 움직이시지 않으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건데 예. 제가 보기에 국회 정상화는 아마도 이번 주말에 이제 5.18 기념식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다음 주말에는 또 노무현 전 대통령 10주기가 있잖아요. 저는 그 굵직한 두 정치 일정 일단 끝나야 지나고, 아주 이제 그런 게 구체적으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6월 임시국회로 아하.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을까. 그 저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5월은 또 그냥 가는군요. 5월 뭐 2주밖에 안 남았는데 굵직한 행사들이 있으니까 막말 또. 안 해요, 막말. 막말 얘기 한마디씩 해보세요. 저는요. 예. 지금 내부 총질을 하거나 저는 바른미래당 의원들 보면 좀 이상한 게 부끄럽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 듭니다. 왜냐하면 19대 때
민주당이 시끄러웠잖아요. 내부 총질로. 그럼 종편들이 다뤘거든요. 그게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왜 저렇게 싸우는 걸 밖에 나와서 하실까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보면 내부 총질이나 막말하면 언론이 받아주고 포털에 뜨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뜨신 원조가 있습니다. 몇 분. 그래서 이분들이 잘 나가니까 후예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거 근절을 위해서 뭔가 필요하지 않을까. 내부 총질하면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막말하면 뜨는 거. 오늘도 나경원 원내대표 사실 이정미 대표 말도 저 잘한 건 아니죠. 아니 못한 겁니다. 예, 비유가 적절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또 김연아 의원이 나타나서 또 대통령을 모독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언론에 일제히 김연아라는 이름이 뜨고 포털에 뜨는 이 사슬을 좀 끊을 길이 없을까.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을까요? 언론도 좀 이렇게 요새 보면 이모 의원 밤이당에서 나간 말 많이 하는데 언론이 안 다루니까 그냥 없잖아요. 페이드 아웃이거든요. 그래서 언론도 약간 그 윤리강령이나 이런 거를 뭐 좀 고민하면 안 될까? 포털에서는 막말 논란이 있는 사람이 뜰 경우는 그냥 자동 삭제하면 안 될까? 정치인의 경우. 저는 이게 안 되는 한은 답답한 현실. 정말 답답합니다. 진수희 전 의원도 한마디. 아니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바른미래당 내부에서 손학규 대표의 퇴진을 주장하는 의원들의 그 절규를 내부 총질로 딱 규정해 버리는 거에 저는 굉장히 불쾌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거하고 지금 이정미 의원이나 나경원 원내대표가 했던 그 막말을 같은 수준에 놓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몹시 좀 불쾌하다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까지 하시고 그다음 네. 막말. 근데 막말은요. 제가 정치권을 보면 이성을 잃은 것 같다라는. 그래서 한국당도 지금 잘 정신을 차려야 할 게 지금 계속 장외 집회를 하다 보니까 이 원내대표라는 분이 좀 절제된 정제된 문건을 준비된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그 즉석 연설로 막 선동적인 분위기에서 지지자들이 막 으쌰으쌰하는 분위기에서 막 이렇게 업돼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들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어젠가요, 오늘인가요? 여론조사에 이제 그게 반영이 된 것 같더라고요. 이쯤에서 한국당도 좀 알겠습니다. 정신 차려서 그걸 아주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 최민희 전 의원께서 막말하면 뜨는 이런 표현을 쓰셨던 거 있잖아요. 제가 그것만 하나 좀 개입해서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일시적으로 뜬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기록이 워낙 투명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결국 다 다시 화살이 돼서 돌아와요. 그래서 지금 일시적으로 막말로 뜬 것처럼 보이는 사람 가운데 큰 정치적 꿈을 이룬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막말은 그런데 내부 총질은 있습니다. 그건 좀 다른 문제라고 하셨으니까. 바른미래당에 있는 그 지금 상황을 내부 총질이라고 규정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거기까지. 최민희 전 의원, 진수희 전 의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